자,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제 영상에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AI는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미래 혁명이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AI는 반드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많이라는 추상적 단어보다 한 2.5배 내외 필요합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5배. 현재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발만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이.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전력이 2.5배가 필요한지 전력이 10배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산업에 침투를 할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잠시만 설명할게요. 대한전선 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제 대한전선하고 엔비디아는요. 어차피 지금 같은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엔비디아만 주가만 볼 게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플루언스 에너지하고 퍼스트 솔라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에요. 플루언스 에너지는 ES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지난 몇 분기 동안 대비하면은 혁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순이익이요. 그러니까 이런 컨센서스가 왜 잡히느냐? 왜 ESS, 왜 원자력, 왜 수소 연료전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바뀌려고 폼을 잡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몇 년간 아주 흐름이 안 좋았던 이런 원자력 수소 연료전지 또한 왜 지금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원이 터지면서 이렇게 반응이 오느냐. 이런 얘기를 잠시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최근에 1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일단 단기론 한번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 17,000원을 지지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제 16,800원, 17,000원 이때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지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대금 1조 4천억 터진 애들은 1, 2거래일간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3천억, 5천억 이상 터진 친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다 분석해드리면 예를 들어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섹터는 다르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고 바로 반응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니센 같은 경우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종목도 바로 그죠? 1, 2일간 반응이 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옵니다. 그쵸? 여기서 뭐 떨어졌잖아 했는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4월 17일로 봉 30분 봉으로 보면은 그쵸? 이렇게 어떻게라도 반응이 와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졌다가 또 반응이 오는 거죠. 그죠? 떨어졌다가 10,000원 깨졌다가 다시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한전선이 어떤 흐름을 만들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주식이 마냥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일정한 궤적을 만듭니다. 그 일정한 궤적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싫어하는 공포, 그 공포를 한 번씩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포.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공포가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생각을 하면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5년, 7년 이상은 해야 그나마 주식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꼰대 같은 잔소리일 수 있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의 통계상 주식 투자를 9년 이상 한 사람들 그리고 주식 시장은 한 2.5%에서 3% 내외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의 경우 0.1% 성공합니다. 이런 통계치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힘든데 하버드 가는 것 못지않게 힘든 건데 주식 투자를 되게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튼 하나 누르면 매수가 되게 쉽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 보면은 누가 무슨 종목 좋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고,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얼굴 안 나오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얼굴 안 나오는 영상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사기꾼이에요. 무료 없습니다.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 갔는데 아들 낳아야 되니까 딸만 7명 낳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강남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 가면 아주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시집 가 보니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제가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대한전선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대한전선이 저는 PBR 관점으로 예를 들어 3.5배를 간다라는 기준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서 3.5배, 4배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되지만, 지난 영상을 보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대한전선은 역사적으로 보면 PBR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라인을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5배, 4배를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은 이제 평균적으로 5배, 그리고 4배 때도 이루어지는데, 버블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향후 전망치는 24, 25, 26년 계속 매출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좋다라는 표현이 그냥 견조하게 올라가는 거고, 다만 대한전선이 전선 관련해서는 국내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LS전선이다, 가온전선이다 이런 주식들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LS전선은 참고로 없기 때문에 LS가 유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는 LS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LS를 여기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또 여기서 2월과 4월에 각각, 자, LS를 제가 2월과 4월에 각각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LS 리트에 매수 드렸고, 그쵸? 여기서 보시면 4월, 그쵸? 12만원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수하셔라.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대한전선하고 LS전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내려더라도 LG노텍, 고려아연, 한국골마 세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는데, 세 종목 다 시장은 급락했지만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전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한국골마, LG 이노텍, 고려아연은 매수하라고 했고, 사실은 이제 주시장을 좀 넓게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핫한 게, 저는 핫해질 게 하반기에 기계업종,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이 계속 또 연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어질다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바이든이 적어도 3년은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이 3년간 3,5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데, 인프라 하면 생각할 게 여러분들이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전선을 말씀드릴 때 대한전선만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한전선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게 더 수익이 날 확률은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드립니다.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이런 종목, 그러니까 대한전선으로 치면은, 대한전선이 지금 이 라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라인과 비슷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점인 거예요. 대한전선의 차트 형태로 보면, 차트적 분석은 그렇습니다. 차트는 그만큼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대한전선은 계속 반복드린 이제 16,800원과 15,000원에 혹시라도 음봉이 오면은 그때는 매수했어도 단기로 수익이 날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은 분석 못합니다. 지금 분석 못해요. 지금 여기서 홀딩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사람만, 여기서 사신 분들만 홀딩을 해가지고 3만원, 4만원까지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PBR 관점으로 2.76입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6 PBR입니다. PBR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4배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게,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3, 40이 하면은 한 40%, 지금 관점에서 40%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40에서 45%. 그러면 여기서 40% 계산하면 428 하면은 36,000원, 35,000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25,000원인가요?
428 그죠? 25,000원 3만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쵸? 25,000원에서 3만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대한전선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에너지 비용 비중과 인당 에너지 부담의 추이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혁명이 있었죠?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쵸? 인터넷 혁명인데 왜 인당 에너지 부담액이 여기서 보시면 더 늘어난 걸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럽의 인구는 4억 명입니다. 유럽의 인구가 4억 4천 명이고 미국은 3억 3천 명. 그죠? 그러면 유럽이 미국보다 많은데 미국이 유럽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44%.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이 44%뿐이 안 됩니다. 미국의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이.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한 2배는 더 훨씬 높다. 제조업 기반의 독일 역시 미국 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54%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미국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EU 28개국은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기준 EU 28개국 화석 연료 수입액은 7,700억 달러, 22년 1조 달러, 23년에도 1조 달러였는데 여기에 자체 생산되는 원유 가스 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은 연간 전략 소비량이 2,500 테라와트 독일 기준, 그리고 이거를 연간 1조 5천억 달러로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반영해도 화석연료 수입액은 크게 상회하고 미국보다 적게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간기업 등에 부담하는 비용의 2배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요금 이라든지 뭐 지금 전력이 끊기지 않고 지금 에어컨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그렇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 만약에 전력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정책을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제대로 펼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AI가 이제 시작됐고 과거에 인터넷이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은 1인당 전력,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가고 B2B에서 B2C로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 천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퀄컴과 애플의 중요성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PC, AI 스마트폰은 애플, AI PC는 퀄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그죠? 스마트폰용 중앙처리 장치 시장을 선도하는 퀄컴이 이제는 인텔이 꽉 잡고 있는 PC용 CPU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넘어서면서 애플하고 퀄컴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퀄컴과의 연관성이 깊은 회사가 이제 시스템미디어라는 회사, 이런 회사도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잠깐 딴소리해서 죄송해요. 대한전선이 지금 여러분들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게, 여기서 갑자기 13,000원, 12,000원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15,000원에서 제가 16,800원에서 반드시 오면은 단기로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이유는 신성 ST하고 PNT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PNT라는 종목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이런 거 교육시켜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PNT는 일단 2차전지 장비 회사예요. 참고로 PN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 3월에 제가 PNT를 다크호스가 될 수 있으니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바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PNT가 2020년 전후로 수주를 이미 다 땡겨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PNT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게 2020년 전후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이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2020년 3월에
에코프로비엠하고 PNT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15억에서 영업이익이 553억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마치 진단키트 시젠 같은 회사처럼 막 엄청 10배 됐다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나오고 막 이런 종목이 아니고 이런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2차전지고 2차전지는 ESS와 연관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캐짐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NT는 굉장히 신성 ST하고 PNT가 선방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쵸? 자, 자세히 보세요. PNT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에 173억을 했습니다. 매출은 1000억입니다. 24년 1분기에 매출 2배 되고요. 영업이익도 2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날까요? 그쵸? 왜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캐짐 현상으로 2차전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씩 잡아놨습니다. 24년에. 그리고 EPS도 보시면 여기서 계산을 보면은 PER을 10배 이상을 이게 이제 멀티플로 이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사적 PBR을 보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왔는데 PNT가 오늘 반등 나온 건 ESS죠. ESS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공부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볼 때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ESS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NT, 신성 ST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분명히 안 좋을 수 있지만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PNT가 지금 ESS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ESS 관련주. 그래서 지금 아까 플러스 에너지가 3분기 때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가 지금 미국의 ESS 대표 종목인 플러스 에너지가 주가 반등 중이다. 지금 이거를 최근에 교육을 계속 시켜드렸죠, 제가. 그쵸? 교육을 계속 시켜드렸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에너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흑자 구간으로 접어드는 해다. 그러니까 ESS에 집중되는 퓨어 플레이어고 에너지 기업이고 이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실제로 2024년 22일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서 플러스 에너지가 좋으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SK 이터닉스 이런 회사들의 22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죠. 이 SK이터닉스도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점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폭넓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경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겠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지. 대한전선 한 종목만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전선처럼 50%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대한전선은 이미 여기서 2배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2배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성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이라도요. 예를 들어 같은 화장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화장품 관련주 뭘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좋아할 수 있는데 같은 화장품이라도 예를 들어 마녀공장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오르면 눌림목에 사놓으면 결국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섞어서 사실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최근에 LG노태 한국콜마 고려하여는 매수하라고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는데 우리 보시면 시장이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시장이 급락 나오는데 오늘 세 종목 사라는데 세 종목이 다 수익 나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PNT 거래대금 계속 반복합니다. 3,200억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했습니다. 캐짐 영상으로 2차전지 흐름은 안 좋습니다. 2차전지 흐름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근데 PNT의 실적은 왜 좋을까요?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 종목이나 사서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그냥 대충 사가지고 수익을 낼 거야 하는 분들은요, 분명히 사자들한테 당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얼굴 없으면 사자다. 얼굴 없는 미녀가 결국에는 얼굴 없는 가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얼굴 없는 영상 보지도 마세요. 그 영상들 다 여러분들 뭐 무료입니다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고액을
고액을 지불하게끔 뭐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뭐 예를 들어 최소 저는 이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한 달에 33만 원이고 뭐 두 달에 55만 원이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죠?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달에 55만 원이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다짜고짜 뭐 500만 원 내놔라 290만 원 내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려면은 저도 얼굴 걸고 하는 사람이 얼굴 걸고 하는데 제가 뭐 이상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거예요. 8개, 9개, 8개, 10개 말하면은 한두 개만 틀려야지 거의 다 맞아야지 제가 얼굴 내밀고 했을 때 뭔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고 뭐 저도 아는 사람 있고 하는데 얼굴 내밀고 하는데 18개, 10개 말해가지고 한두 개 맞고 8개, 7개 틀리면은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크게 잘못된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PNT 오늘 얘기를 드렸잖아요. PNT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PNT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고 수주 잔고가 2조 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6만원과 7만원 사이가 거의 목표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음봉이 한두 개 나오면 그때 사는 전략이 좋겠고 대뜸 막 6만원 근처에 사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기업 자체는 매우 좋고 향후의 전망도 괜찮은데 2차전지 캐즘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이었는데요. 고려아연, 한국콜마, 특히 오늘 고려아연, 한국콜마, LG노텍을 매수하러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신 것 같네요. HPSP도 기존에 사셨던 분은 수익이고 칩셋미더 미디어 수익이고 LG노텍 37만 5천원, LG노텍으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하셨습니다. 40만원 성과 나셨고요. 유튜브로 강남선비님 구독하다 빅데이터 클럽 가입해서 가입쳤나인데 LG노텍 BH, 한국콜마로 수익이지만 조금이지만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65만원 수익이고 한국콜마 12만원, 한국콜마 130만원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최근에 계속 수익 축제인데요. 400만원 버셨죠. 하나만 투자죠. 원익 IPX 7% 수익이다. 좀 HPSP 오늘 반도체 소부장인 강세를 보이면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어제 오늘 교육 종목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간 1100만원 버셨고요. HPSP 79만원, 고려아연 15만원, 그리고 13만원 어제, 오늘은 37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죠. 200만원 HPSP. 많은 분들이 HPSP, 그리고 하나멀티리얼즈, LG전자, 원익 IPS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다고 하네요. 39만 8천원. 조금씩 다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5월은 주식 힘든 날 맞죠? 5월 상당히 힘든 날이죠.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5월 달에 보시면은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 나오고, 그렇죠? 코스닥도 그렇죠? 전혀 오르지 못하고 내리기만 했어요. 코스닥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제 계좌는 불장같이 느껴지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기준과 원칙에 매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강남 선비님과 함께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나셨고, HPSP 원익 IPS HPSP 27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유니테스트 범위표에서 90만원 수익 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130만원 수익 나셨고, 아침에 유니테스트 매도하고 SPS를 매수해서 대박 났습니다.